자, 그럼 모음책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1단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모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는 뭡니까? 바로 자음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발음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 중에서 이제 발음을 하면서 이제 처음과 끝이 계속 쭉 같은 거야.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서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모음을 뭐라고 하나요? 자, 바로 단모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발음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중모음이라고 했었죠. 자, 이중모음은 저 땡땡땡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바로 뭐하고 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이중모음이었나요? 바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반모음이 앞에 와서 반모음, 단모음 되기도 하고, 또 단모음, 그 뒤에 반모음이 와서 단모음, 반모음 되기도 한다라고 했죠. 자, 혀의 최고점이 입 안에서 앞쪽에 있을 때 소리 나는 모음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입 앞쪽에서 나는 모음이라고 해서 혀 설자, 그리고 저는 앞전자에서 전설 모음이라고 했어요. 자, 혀의 최고점이 입 안에서 뒤쪽에 있을 때 소리 나는 모음, 뭐라고 했죠? 자, 그것을 우리가 후설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전설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입의 위치가, 혀의 위치가 앞쪽인데 경국의 부근이라고 했죠. 입에서 딱딱한 입뚜껑. 그리고 이제 혀의 최고점이 입 안에서 뒤쪽에 있는 후설모음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어디에요? 말랑말랑한 입뚜껑이 영국의 부근에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 2번을 볼까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를 해보자. 네, 1번 볼까요? 국어의 단모음은 11개, 11개. 그리고 이중모음은 10개이다. 맞습니까? 국어의 단모음은 10개였었죠. 자, 이중모음은 몇 개였습니까? 11개였었죠. 모르겠는 학생은 다시 앞부분에, 모음체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세요. 자, 국어의 단모음은, 그러니까 이게 X가 되겠죠? 자, 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그렇죠. 전설이나 후설이냐, 높냐지에 따라서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입술 모양에 따라서 동그랗게 말리는 그리고 우리가 동그랗게 말리는 원순 모음이냐, 아니면 평평해지는 바로 평순 모음이냐, 이렇게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맞죠? 5가 되겠네요. 자, 반모음은 단모음처럼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었나요? 단모음은 가능했지만 반모음은 그렇지 않았죠. 반드시 단모음과 합쳐져서 이중모음으로서만 우리가 음절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반모음은 아니요. X. 자, 국어의 단모음 중에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할 수 있다. 국어의 단모음 중에 저모음 가장 유명한 건 뭡니까? 우리 타잔의 목소리 있었죠. 자, 저모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이거 가장 입을 많이 크게 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입을 크게 벌리는 정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개구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모음 같은 경우에는 개구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저모음을 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개모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5가 되겠죠. 자, 원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내는 소리다. 그렇죠. 자, 평평한 건 평순 모음이었어요.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에 볼까요?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모음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이거는 모음 분류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모음 분류표 우리가 이, 에, 그리고 위, 왜, 그리고 그 다음에 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키위 뭐라고 했습니까? 키위는 제외해. 먹을 때 키위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금붕어는 좋아.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전설이면서 원순이면서 중모음인 거. 자, 그러면 전설이니까 요 앞쪽에 있겠네요. 원순이니까 여기겠네요. 여기서 중모음은 뭐겠네요? 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후설이면서 평순이면서 고모음,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 많이 나오죠. 한 중학교 수준 정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후설이니까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에서 이제 평순 모음이니까 이쪽이겠네요. 그치? 고모음은 의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중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설모음, 평설모음, 그리고 저모음, 전설이니까 요 앞쪽에 있겠네요. 평순이니까 여기겠네요. 저모음이니까 요 애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후설모음, 원수모음, 고모음을 볼까요? 후설모음 이쪽이네요. 원수모음 여기네요. 그래서 고모음은 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중모음을 써보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꺽쇠표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모음 부분을 보시면 반달표라고 해야겠다. 반달표를 붙여서 반모음임을 표시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달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고, 또 반달표를 붙여서 오, 또 반달표를 붙여서 우 이렇게 이표시하기도 했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W, 소리가 W 이렇게 난다. 그리고 이거 합쳐서 이거 J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빨리 지나가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없어가지고, 근데 알긴 알겠죠. 이거 우리 이. 자, 그러면 이야 했으니까 우리가 이중모음 뭐가 됩니까? 이야가 되겠죠. 자, 이어 했으니까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여가 되겠죠. 여를 이상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 됐으니까 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유라고 했으니까 유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했으니까 우리가 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 이렇게 했으니까 역시 예가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하고 합쳤을 때 우와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와가 되겠죠. 또 우어 합치면 우어 이렇게 갔으니까 오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하고 에 합쳐서 오에 이렇게 합치게 되면 요렇게 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외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1단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현대국어의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까요? 자,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했죠. 반모음은 완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의 형태로만 우리가 이제 발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짠! 자, 그럼 모음에는 10개의 단모음, 그렇죠. 그리고 11개의 이중모음이 있다. 그렇죠. 자, 단모음 중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허용되는 단모음이 있다. 자,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허용이 되는 단모음 뭐가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단모음 체계표에서 바로 외하고 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원래 표준 발음의 원칙은 이렇게 10개지만 이거는 발음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입모양이랑 위치가 이제 변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발음 그대로 입 모양 그대로 하는 사람 없죠. 입 모양 변해요. 그럼 오해 해보시면 변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십시다. 자, 그렇구나. 그래서 외하고 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발음할 때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음이라고 했죠. 방해를 받는 거 자음이라고 했죠.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에 변동이 없다. 그거 뭡니까? 단모음에 관련된 설명 아닙니까? 음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 하지만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 변하는 건 이중모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중모음은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음소가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 변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에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이제 기역을 보면, 자, 기역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자, 이거 뭡니까? 바로 단모음에 관련된 설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니은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변한다. 이거 뭡니까? 두 개의 음소가 합쳐진 이중모음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단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이 작게 벌어진다. 자, 고모음을 발음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이 적게 벌어진다고 했죠. 입 제일 크게 벌어지는 거 타장 기억하세요. 저모음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죠. 자, 그래서 입이 작게 벌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입이 벌려지는 정도를 우리가 개구도라고 했죠. 개구도가 적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모음 같은 경우에는 입이 조금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무슨 모음이라고 했나요? 똑같은 걸 입이 닫아지는 모음이라고 해서 폐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혀의 위치를 낮게 하여 발음하면 저모음이다. 그렇죠.
자, 해외 최고점이 경국의 근처에 놓이면 전설모음이다. 그렇죠. 자, 평선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다. 그렇죠. 둥글게 오므리는 건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평선모음이 아니라 원순모음이었죠. 자, 저모음이면서 원순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단모음은 두 개이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음 체계표를 이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모음이면서 원순모음으로 발음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이거 왜 없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뭐라고 그랬죠?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동그랗게 마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입을 적게 벌리고 동그랗게 마는 게 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적게 벌리고 동그랗게 마는 게 훨씬 더 발음하기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동그랗게 오므리는 발음은 없다. 그래서 저모음이면서 원순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번에서 이것은 두 개 다 틀린 말이 되겠죠. 저모음이면서 원순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단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자, 기역과 리을에 들어갈 말이나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그냥 모음 체계표를 암기를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그리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죠.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전설이라고 했고요. 뒤에 놓이는 걸 이제 후설이라고 했어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동그랗게 몰리는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원순모음이 있고,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는 평평하게 있는 평순모음이 있다고 했어요.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구분을 했는데요.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혀가 높이 가면 고, 그 다음에 중간이면 중, 그리고 낮으면 저라고 했죠. 특히 저모음 같은 경우에는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이제 개모음이라고 했고, 고모음은 입을 작게 벌리기 때문에 폐모음, 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반개모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 이것도 채워야겠네. 자, 이거는 뭐겠어요? 미가 되겠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 지금 리을이 미음이 빠졌구나. 미음을 내가 빼고 안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미음 같은 경우 여기거든요. 미음은 여기. 그러면 이제 미음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골라볼까요? 이제 기억을 볼까요? 전설모음 맞죠? 자, 2번에 보니까 원순모음이죠. 평순모음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2번이 답이 아닌 거네요. 자, 3번을 보시면 디귿은 위 맞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여기 중모음, 그리고 미음은 맞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볼까요? 자, 이것도 역시 한 중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해놔야 나중에 의문의 변동을 이제 빨리빨리 순식간에 이제 5초 안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혀의 최고점이 앞쪽, 바로 즉 경국의 부근에 놓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쪽이니까 전설모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중간이다. 그럼 혀의 높이가 중간인 거죠. 그럼 중모음이 되겠네요. 입이 중간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반개모음. 자, 입술이 둥그랗게 오므라든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술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순모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설이면서 중모음이면서 원순모음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설이면서 전설모음이면서 중모음이면서 거기서 원순모음은 왜? 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 외가 되겠네요. 이건 이제 중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을 보시면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공통점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음 체계에서 각 그 지역마다 발음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모음 체계가 좀 달라지기도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일부 방언에서는 단모음 어를 의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없다 요거를 읍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더럽다에서 이거를 더럽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를 으로 발음하기도 하더라. 자, 2번 나를 볼까요? 나를 보시면 단모음 에와 에는 발음 구별이 어려워서 단모음 에를 이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에를 이로 발음하더라. 그래서 2인칭 대명사인
내를 니로 발음하는 것이 예이다. 뭐 그렇죠. 이거 너 것이 이렇게 잘 안 하고 우리 내 것이 이렇게 잘 안 하고 니 것이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결국에 이제 어를 으로 발음하는 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가의 설명이고 애를 이로 발음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의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뭐 중모음, 고모음, 평수모음, 원수모음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모음에 속하는지를 먼저 적어줘야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후설이면서 평순이면서 중모음인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아까 어가 으로 발음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없다를 으따로 발음한다며. 자, 그러면 이제 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가 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으는 그러면 뭡니까? 바로 후설이면서 평순이면서 고모음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애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애를 이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니 거 이렇게 발음한다 했잖아. 이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애 같은 경우에는 중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이고 전설모음이구나.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고모음이고 평순이고 전설모음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습니까? 바로 중모음인데 고모음으로 바뀌는 것만 달라졌죠.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둘 다 이제 중모음을 고모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밑에 여기 답안 여기를 보시면 중모음, 고모음 이렇게 써 있으면 뭐 중모음, 고모음, 평순모음, 후설모음은 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써 보시고 거기서 변화된 요소만을 찾아서 공통점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7번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음 기억에서 리을 중 이중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어기를 짝지은 것은 이중모음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볼까요? 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것이다. 또 플러스 뭡니까? 단모음이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반모음이 오기도 한다. 자, 이 경우는 단 하나만 있다고 했죠? 바로 으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머지의 이중모음은 전부 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맞네요. 자, 외와 위는 서로 다른 반모음이 결합한 구조이다. 자, 이거는 뭐가 결합한 겁니까? 바로 오하고 오라고 하는 이제 반모음이랑 자, 이라고 하는 단모음이 합쳐진 것이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것은 바로 역시 빨리 지나가는 으가 들어간 우리 반모음이랑 그리고 이라고 하는 단모음이 결합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모음일까요? 라고 하면 아니라고 했죠. 요거하고 요거는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반모음이 결합한 거여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반모음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디귿을 볼까요? 디귿 아까 이제 여기가 단모음으로 적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했어요. 얘하고 얘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빨리 지나가는 이 바로 반모음이랑 바로 뭐가 합쳐진 거예요? 플러스 뭐가 합쳐진 것이죠? 바로 예 플러스 이야가 합쳐진 것이죠. 자, 이거는 뭐가 합쳐진 것이죠? 빨리 지나가는 이라고 하는 반모음 플러스 여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야해서 예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해서 예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의 구조입니까? 아니죠. 바뀌었죠. 앞에 지금 이것이 반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모음 플러스 이게 바뀐 거예요. 반모음 플러스 뒤에 뭐예요? 단모음이 합쳐진 것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닌 거다. 자, 그럼 리을을 볼까요? 국어에서 이중모음의 개수는 모두 11개이다. 그렇죠. 맞죠. 모두 11개죠. 그래서 아까 이거 맞는 거 해가지고 기억과 리을이 맞는 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8번을 봅시다. 자, 보기는 모음의 발음에 관한 표준 발음법 규정이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발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발음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음체계, 자음체계 모두 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표준 발음법, 어문 규정이랑 다 연결이 된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단모음이죠. 우리가 이제 단모음 공부했던 거 앞에서 했던 거는 전부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전부 다 단모음으로만 발음하는 게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변하지 않고 쭉 일정하게 가는 거 그게 단모음이죠.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예외로 허용을 두고 있었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뭡니까? 바로 왜하고 바로 위하는 요 모음이었죠.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음을 해보니까 단모음보다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더라.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허용 규정을 두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허용 규정에 따르면 원래 원칙상은 단모음이 10개지만 허용으로 이중모음을 2개나 했으니까 허용 규정에 따르면 단모음은 8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제 5항을 보시면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유, 으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이건 모두 다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 몇 개예요? 11개가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허용 규정을 둔 거예요. 보시면 다만 영어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처는 처로 발음을 한다라고 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럴까요? 보시면은 우리가 저를 보시면 이걸 보시면 잘 분석을 해보시면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음책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소리가 납니까? 바로 이제 경국에서 소리가 나죠. 경국에 딱딱한 입천장 입뚜껑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이게 사람 입이에요.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입 여기 딱딱한 입뚜껑 있죠. 여기 이 혀로 만져보시면 딱딱한 부분 이게 이제 경국에거든요. 경국에서 즈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이중모음을 분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지나가는 반모음이 이 플러스 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반모음 플러스 어라고 하는 단모음이 합쳐진 게 여잖아요. 그래서 이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이가 바로 어디에서 발음이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제 경국의 위치에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라고 하는 발음이 이제 경국에서 나고 이제 반모음 이도 이제 경국의 위치에서 이렇게 발음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발음이 나기 때문에 똑같이 경국에서 발음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되겠죠. 충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명은 빠져줘야겠지. 그래서 얘가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탈락을 하게 되면 발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발음은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쌍지읒이랑 그리고 우리가 치읒 역시 전부 다 경국에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뒤에 있는 반모음 이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처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아주 의문의 변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원리를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레 이외에 얘는 에로도 발음한다. 그렇구나. 자, 이거 이외에는 전부 에로도 발음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 다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또 다만 3번에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으는 가지고예요. 가지고 있는 음절의 으는 이로 발음을 한다. 라고 했죠. 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으에 대한 발음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사라고 할 때 이 이제 뒤 앞에 이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음소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얘 혼자만 있는 거잖아요. 이때만 우리가 어때요? 바로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발음을 해보세요. 의사. 바로 입모양이 변하죠. 어떻게? 플러스 빨리 지나간 우리가 으는 요거 다 뒤에 반모음이 붙어있는 유일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요.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된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바로 이로 발음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바로 발음에 관련된 규정에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 같은 경우에는 이로도 이거 지워버리겠다. 이거 가려버리네. 이렇게 자 이로도 발음할 수가 있고 조사가 붙은 의는 에로도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냥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위험에서 역시 이거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자, 위험의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도 있구나. 자, 여기서 이제 뭐 말하는 겁니까? 위라고 하는 요거의 이제 발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위험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이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나 이중모음으로 써 있죠.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쪄서의 쪄는 쪄로 발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쪄로 발음할 수도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여의 발음에 관련된 문제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뭐로만 발음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쪄로만 발음한다고 했죠. 여기 쪄로만 발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쪄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그렇죠? 답이 아닌 거 2번이 되겠죠. 답이 아닌 거는 2번. 자, 시계에서 개는 개로도 발음할 수 있겠구나. 역시 예의 발음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러면 예와 네 이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와 네 이의 예가 바로 뭐야? 이거잖아. 이거 기억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의 예죠. 이거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맞죠? 이거랑 연결이 되네요. 희망에서의 희는 희로도 발음되겠구나. 바로 이거 뭐예요? 의의 발음에 관련된 건데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에 의는 뭐라고? 이로도 발음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로도 발음할 수가 있네요. 요거랑 연결이 되네요. 자, 건이에서 의는 의로도 발음할 수가 있고, 자, 건이, 그러니까 이 의는 바로 뭐야? 단어의 첫 음절 이에죠. 두 번째 음절이잖아. 여기에 있는 이의 발음 같은 경우에 의로 발음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의는 원래 원칙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할 수 있고, 하지만 다만 규정을 보시면 단어의 첫 음절 이에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 이로 발음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 나와 있잖아. 발음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아닌 것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을 볼까요? 보기와 같은 표기의 혼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왠지로 잘못 적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요거하고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하여튼 바꿔서. 자, 이거죠. 요거 왜 요거하고 그리고 왜 요거를 이제 헷갈린다는 거야.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럼 그거 연결해서 보시면 자, 가는 이중모음에 포함된 단모음 에와 에의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표기의 혼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하고 바로 에가 헷갈리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결국에 이제 모음 체계에 대해서 땅으로는 이것을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발음에 관련된 내용 있죠.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랑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원칙이랑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현실상에서는 에와 에 발음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모음에 이게 에하고 에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에하고 에를 잘 구분을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모음 체계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모음 체계가 각 지역별로 좀 다르게 하더라. 이제 뭐 그런 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안대하고 안대를 잘못 적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면 또 역시 이 뭐 발음이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대하고 요 대가 헷갈려. 결국에 요 발음이랑 우리가 이제 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발음이랑 잘못 썼네. 왜하고 이제 요 발음이 이제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요 발음 두 개가. 또 보시면 이제 나는 단모음이 이제 왜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 안대하고 이제 사람들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이제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더라. 이제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보기에서 기억의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모음은 말소리를 낼 때 날숨이 목청을 통과하면서 목청을 떨려 울리게 되면 그것이 입안에서 공명을 일으키며 만들어진다. 자, 이러한 모음에는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거 뭐? 단모음이요. 자, 그러나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뭐요? 이중모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왜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이렇게 다르냐? 단모음은 왜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고 왜 이중모음은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지느냐에 관련된 이제 질문이 된 것이죠. 우리 단모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의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의문이 몇 개요?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중모음은 이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단모음 플러스 이제 반모음인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자, 음운이 몇 개입니까? 몇 개가 합쳐진 것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음운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단모음은 하나의 음운을 가지고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이중모음은 이렇게 두 개의 음운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입 모양이나 바로 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음운이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건 음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지든지 안 달라지든지 이런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음책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문법 시간에는 자음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법 시간에 만나요. 안녕.